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밤바다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 같았어요. 25년 인생의 거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낸 박진혁은 좌석에 기댄 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달까지 화상전화로 만났을 때 어머니는 얘야, 꼭 돌아와야 한다며 누런 손으로 화면을 쓰다듬던 모습이 선명했죠. 아침 7시 김해공항에 내린 진혁은 피로에 젖은 얼굴로 택시에 몸을 실었어요. 운전기사가 후미경으로 그를 쳐다보며 처음 오시나요? 물었을 때 진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고향은 고향이되 낯선 곳이었으니까 가족 방문차 왔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감천동 골목길은 여전히 가팔랐습니다. 집집마다 쌓인 골목의 추억들이 세월만큼이나 그를 반겼지만 진혁의 걸음은 무거웠죠.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다시 싱가포르로 옮겨갔던 지난 25년. 프런트 데스크에서 시작해 부사장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언제나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랐어요. 낡은 대문 앞에 서자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진혁이야?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주머니의 말꼬리가 흐려졌죠. 진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는 이미 끝났고 어머니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어머니의 방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작은 화장대, 오래된 성경책, 진혁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서랍을 열자 정성스럽게 개어둔 낡은 편지 묶음이 나왔죠. 그 사이에서 진혁은 특별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정호성 회장 앞으로 쓴 어머니의 편지였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글씨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진혁의 시선이 멈춘 곳은 화장대 구석의 초대장이었어요. 감천동 고등학교 동창회 졸업 40주년 기념 장소는 부산 최고급 호텔인 마리노스 해운대였죠. 날짜는 오늘 저녁 7시. 진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해외에서 쌓은 그의 경력과 지금의 지위를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같은 친구들을 꼭 만나보렴. 오후 늦게 진혁은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어요. 2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듯 포근했죠. 거울 앞에 선 진혁은 새치가 섞인 머리를 다듬으며 깊이 숨을 골랐어요. 어른이 되면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라던 어린 시절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날의 섬유공장 청소부의 아들처럼 느껴졌어요. 마리노스 해운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진혁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호텔 내부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었고 어떤 브랜드의 가구가 배치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25년간 호텔 산업에서 일해온 전문가의 본능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로비 대형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죠. 어린 시절 드나들던 중국집 유리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구멍 난 운동화, 깊기워진 교복. 그때처럼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니야, 지금의 나는 다르다. 진혁은 혼자 되뇌었지만 유리창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혁은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간단한 말인데도 어색했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영어를 썼고 한국어는 주말에 어머니와 통화할 때나 사용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38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연회장 입구가 보였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부산 억양이 들려왔어요. 야, 너 진짜 왔구나. 사회자인 강지수가 가장 먼저 달려왔죠. 정말 반갑다. 진혁아. 지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어요.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였죠. 하지만 다른 동창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세무사가 된 이창석은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야 이 사람? 모르겠는데? 하고 중얼거렸죠. 성형외과 원장인 노영진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호텔 웨이터 아니야?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고급 레스토랑 직원인가? 건설사 임원 장상민도 낄낄거리며 장난처럼 말했죠. 진혁이 맞잖아. 근데 지금 뭐하고 사는 거야? 진혁은 답변 대신 미소로만 응답했어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오늘은 어머니 일로 잠시 돌아왔다가 그의 답변은 더 큰 조롱을 불러왔죠. 해외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나? 창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진의 말꼬리는 비아냥처럼 들렸죠. 지수가 급히 개입했어요. 야, 그만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죠. 진혁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앉자마자 들려온 속삭임들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저 사람 진짜 변한 거 없네. 아직도 찌질해 보여.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 지수가 대학 시절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 속 젊은 얼굴들 사이로 진혁의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죠. 자, 여러분 현재 사진도 찍어볼까요? 지수가 제안하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혁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물러났죠. 사진 속 중심에는 성공한 의사, 세무사, 기업인들이 있었고 진혁은 여전히 뒤에 서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처럼요. 자, 이제 해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기부금 모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안내에 따라 기부금 상자가 돌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경쟁하듯 기부액을 외쳤죠. 500만 원, 1000만 원. 진혁은 주머니에서 조용히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20년간 모은 저축 중 일부였죠.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향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었어요. 진혁은 수표를 꼭 쥐고 잠시 망설였어요. 1억 원. 말레이시아에서 호텔업계에 몸담은 20여 년 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거액의 기부를 반대하셨을 거예요. 얘야, 그 돈으로 내 가정부터 챙겨야지 하시며 걱정하셨을 테죠. 기부 상자가 다가오자 진혁은 수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어요.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정리하다가 수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나요? 1억 원이라고? 자원봉사자의 놀란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죠. 누가 1억을 기부했대? 창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익명 기부자 많더라. 부자들의 장난 아니야? 형진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죠. 진혁은 침묵했어요. 자신이 기부했다고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이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발의 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죠. 정호성 회장이었어요. 회장의 등장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창들도 얼구기도 좀 했지만 인사하려고 몸을 굽혔어요. 정 회장님, 어떻게 이런 작은 모임에 상민이 굽실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그들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돌려 진혁을 찾고 있었죠. 진혁은 회장이 자신을 알아본 걸 깨닫고 놀랐어요. 25년 전 어린 학생이었던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니. 정 회장은 진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동창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진혁 앞에 선 정 회장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 인사였죠. 박진혁 부사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 회장과 진혁을 번갈아 바라봤죠. 부사장? 창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형진도 전혀 다른 표정으로 진혁을 다시 쳐다보고 있었죠. 강지수가 급히 마이크를 들고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어요. 자, 다들 모르셨나요? 우리 친구 박진혁 동창부는 현재 마리노스 인터내셔널 호텔 그룹의 동남아시아 지역 총괄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기부해 주신 익명의 1억 원도 지수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진혁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났죠. 동창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웨이터로 오해했던 옷차림도 이제는
해외 기업인의 검소함으로 재해석되었죠. 상민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진혁아, 진짜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진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괜찮아. 오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성공했다는 안도감,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진혁은 정 회장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다면 조금 천천히 걸어주세요. 오늘은 동창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 회장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난 10년간 진혁의 성장을 지켜본 그였기에 진혁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동창들의 태도는 확연히 변했어요. 아까까지 비아냥거리던 창석은 이제 조심스럽게 존대어를 쓰고 있었죠. 부사장님, 해외 호텔 경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진혁은 그런 존칭이 불편했어요. 진혁이라고 불러줘. 우리 모두 이곳 감천동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미묘한 거리감은 이미 생겨났어요. 의사가 된 형진은 호텔 산업이 요즘 어려운데 대단하시네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건설사 임원 상민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기부금 1억. 역시 글로벌 기업 임원이시라서 그런가요? 강지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진혁아,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어. 맨날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성공했다 하면서.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진혁의 눈빛이 살짝 흐려졌죠. 어머니가 자신의 직급이나 성공을 자랑한 적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는 늘 착하게 살아라, 남들을 도와가며 살아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진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해운대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25년 전 공부를 위해 떠날 때도 이런 노을을 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뒤돌아본 부산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어머니의 눈물겨운 배움과 정 회장의 후원금 덕분에 시작된 긴 여행이었어요. 형, 앞으로도 한국에 자주 오시겠죠? 형진이 어색한 호칭으로 물었어요. 부사장이라는 직함과 어린 시절 친구라는 관계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진혁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내년부터는 한국 사업 확장 때문에 자주 와야 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기부금 총액이 정해졌네요. 1억 1,800만 원입니다. 모두들 진혁의 1억 원 기부가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의 편안함은 사라졌고 대신 진혁을 향한 거칠의 같은 존경이 자리 잡았어요. 창석과 상민은 명함을 꺼내며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진혁은 해외라서 연락이 힘들 것 같아라며 부드럽게 거절했죠.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고향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편하게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았어요. 정 회장이 조용히 진혁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내일 아침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꼭 참석하시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아마도 어머니를 기리는 일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진혁은 마리노스 호텔 본사 회의실에 입장했어요. 정호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현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건축 설계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 제목이 진혁의 가슴을 울렸어요. 감천 어머니 복지센터. 정 회장이 일어서서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를 위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죠. 우리 회사가 새로 짓게 될 복지센터의 이름을 발표하려 합니다. 진혁은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정 회장 앞으로 쓴 감사 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박진혁 부사장의 어머님처럼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오신 감천동의 모든 어머니들을 기리고자 합니다. 정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이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진혁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섬유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면서도 늘 이웃들을 챙기셨던 어머니, 자신의 도시락 반찬을 남들과 나누시던 어머니, 그 작은 나눔들이 이렇게 큰 결실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복지센터는 해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감천동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어르신들의 쉼터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진혁은 회의실 창으로 보이는 감천동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 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다니던 시장, 친구들과 공부하던 도서관. 그 모든 추억이 담긴 동네가 이제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갈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죠. 박 부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의 요청에 진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영어로는 수백 명 앞에서도 자신 있게 연설할 수 있었지만 이토록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에는 한국말도 어려워졌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어제 기부할 때도 익명을 원했던 것 같아요. 회의실 앞 모든 이들이 진혁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의 부인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도 예전에 진혁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진혁이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어려운 시절, 당신도 힘든데 우리를 챙겨주셨죠. 진혁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던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큰 파동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이런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정 회장이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진혁 부사장님처럼 성공한 인재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잠시 홀로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천동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죠. 25년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다시 한번 동창회장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동창들이 오늘 다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다들 너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 한다며 연락했던 거죠. 연회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이창석은 어제의 오만한 표정 대신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노영진도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넸죠. 진혁아, 아니 부사장님,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진혁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말하지 마.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진혁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동창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죠. 장상민이 급히 와인병을 들고 다가왔어요. 야, 진혁아, 우리 옛날처럼 소주 한잔 해야지. 하지만 진혁은 미안해. 내가 요즘 건강관리 중이라서 하며 사양했죠. 사실 그는 해외에서 쌓은 품격 있는 매너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때 강지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진혁아, 어제 정말 놀랐어. 너가 그렇게 성공했는지 몰랐거든.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너 여전히 겸손하구나. 그게 너다워. 진혁은 지수의 말에 잠시 안도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예전처럼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죠. 지수야, 사실 난 지금도 어린 시절의 나를 기억해. 감천동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그때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싱가포르 본사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에서 통화를 마친 진혁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동창들은 이미 어제의 기부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1억이면 진짜 대단한 금액이야. 창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혁은 조용히 답했어요. 돈의 가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 말 한마디가 연 회장을 다시 숙연하게 만들었죠. 이때 정 회장이 다시 등장했어요. 그는 진혁을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복지센터 기공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정 회장의 초대는 그들에게 명예로운 일이었죠. 진혁은 회장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복지센터 사업에 참여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의료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형진이 먼저 나서며 말했어요. 성형외과 진료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건설사 임원인 상민도 시공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덧붙였죠. 진혁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무렵 동창들과 헤어지며 진혁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어머니들이 자랑스러워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 그 말에 모두들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의 조롱과 오해는 이제 진정한 존경과 우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복지센터 기공식은 감천동 언덕 위의 오래된 공터에서 열렸어요.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진혁은 정 회장, 동창들과 함께 식장에 도착했어요. 어느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축구하던 곳이네. 상민이 추억에 젖어 말했어요. 저기 골대자리에 돌멩이 놓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어린 시절 추억담을 털어놓았죠.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제까지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정호성 회장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짓게 될 이 복지센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복지센터의 이름은 감천 어머니 센터가 될 것입니다. 정 회장의 발표에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평생 이웃들을 돌보며 사셨던 박진혁 부사장님의 어머님의 삶을 기리고자 합니다. 진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주변 주민들이 청소부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건가? 그분 참 착한 분이셨지 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누구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선행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의 부인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박진혁 어머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형편이셨는데 저희 가족이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달걀 한 개, 김치 한 폭이라도 나누시던 어머님이셨죠. 이때 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80에 가까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30년 전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분이 며칠 동안 간호해 주셨어요. 그때 그분 아드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르신의 증언에 이어 몇몇 주민들도 나서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진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착하게 살았다면 누군가는 기억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떠올렸죠. 강지수가 진행을 맡아 기공식을 이어갔어요. 이제 삽을 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 회장이 먼저 삽을 들었고 진혁에게 함께할 것을 권했죠. 진혁은 삽을 들고 흙을 떴어요. 어린 시절 이 공터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창석, 형진, 상민도 순서대로 나와 삽을 들었어요. 어제까지 진혁을 무시하던 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었죠.
진혁이의 어머니처럼 남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창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주민들이 제공한 떡과 음료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혁은 어린 시절 알던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우리 진혁이 정말 성공했구나.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진혁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성공의 정의가 그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글로벌 호텔 그룹의 부사장이라는 직함보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큰 성공인 것 같았죠. 이튿날 오후 진혁은 감천동 언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아침에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내려오는 길이었죠. 25년 동안 외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지만 직접 찾아오기는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진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헌화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산소 앞에서 바라본 감천동의 전경은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알록달록한 지붕들 사이로 바다가 보였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죠. 어머니와의 마지막 화상 통화가 떠올랐어요. 얘야, 너는 성공했으니 고향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바라신 게 아니었어요. 남들을 도우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치고자 하신 거였죠.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진혁은 동창들과 다시 만났어요. 강지수가 문자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고 제안했던 거죠.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오래된 골목길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진혁아, 이제 정말 가는구나. 지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창석도 진정한 미소로 말을 이었죠.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성공의 의미를. 형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부산 오면 꼭 만나자고 했어요. 진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복지센터가 완공되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을 해주면 좋겠어. 의사, 세무사, 건설업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동창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했죠.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일어났어요. 문득 어린 시절 이곳을 떠날 때의 두려움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성공을 향한 불안한 출발이었다면 지금은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출발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감천동의 골목길, 어머니가 다니시던 시장, 친구들과 뛰어놀던 공터. 그 모든 장소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처럼 느껴졌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진혁은 마지막으로 부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며 진혁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부산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이제 진혁은 알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나눔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 거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진혁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그가 경영할 호텔들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실현될 것이었죠. 감천 어머니 센터는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의 정신이 시작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죠.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시간 6시간. 진혁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어요.